피터팬, 후크 선장, 그리고 보물섬. 여기에 등장하는 이 해적들 이야기. 어릴 때 다 듣고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해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무슨 해적이냐? 오늘 누가 오셨는가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게요. 해적 잡는 청해부대 제11진 부대장님을 모셨걸랑요. 네. 어서 오세요. 김기노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노 안녕하세요. 네. 김기노라고 합니다. 이름 좀 특이합니다. 네. 한 번에 기노.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래 뭐 해적 잡는 선장. 아니 난 뭐 해적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동안이세요. 그러게. 어릴 때부터 제가 동안이라서 소문이 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리비안의 해적 뭐 이런 영화 보면 피터팬 막 후쿠사냥 뭐 이런 거 다 등장할 때 피터팬 신드롬을 겪고 계시지 않나. 왜냐면 굉장히 동안이세요 지금 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아 근데 그렇게 그냥 대단하게 해적과 맞서서 인지를 구출해 오시는 일까지 하시는 강인함이 있는 분인데 저렇게 동안의 얼굴을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오늘. 그런데 저 제동님, 네. 해적 그거 이제 악당들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예. 있는 해적의 모습은 되게 멋져요. 그게 좀 이제 낭만이 있어. 예, 영화상으로는 아주 그 예. 낭만도 있고 그러니까. 멋있는 분들이 좀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어.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로망이야. 해적하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도 한번 참여해 볼까 하는 생각도 없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해적이 요즘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중해 해적들이 들끓었다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뭐 조선시대 때도 있었고 고려 때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신라 시대 때도 있었고 수천 그리고 년 전부터 있었다는 특별히 바이킹 시대. 예. 그 바이킹이 전부 다 해적들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들이. 예. 나는 그 넷플릭스를 보고 해적들 이야기, 바이킹 이야기 나오면 정말 흥미진진하더라. 그냥 날이 딱 풀리면 배 타고 가는 거야. 그렇죠. 노략질에서 네. 싹 긁고 와가지고 추운 가을부터는 겨울을 대비한대. 그냥 먹고 즐기고 놀고. 그리고 봄이 또 풀리면 또 어느 야 이번엔 서쪽으로 가자. 그래 가갖고 스코틀랜드의 어느 수도원 가가지고 싹 노략질해서 전부 다 끌어와. 그건 보아를 그냥 아주 그냥 다 약탈을 해가지고 먹고 살기 제일 쉬운 방법 아니에요? 그게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결국은 그 남의 것을 뭐 이렇게 강탈해 와야지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예, 뭐 유목민족 아닌 다음에서야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수렵 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그 바다의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배를 타고 나가서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뭐 식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준품들을 가져와서 그거 팔아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게 뭐 해적의 원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이 멋있어서 해적이 이제 결국은 바다에 도둑놈 아니에요? 뭐 어떻게 도둑이죠, 도둑. 도둑이죠. 그러니까 예. 도둑으로만 보다가 또 네. 그들의 삶의 하나의 방편이다. 또 살아가는 방식이겠거니 생존 방법이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야 또. 우리 뭐 인류가 다 그렇게 살았지 뭐. 그렇죠. 뭐 우리도 뭐 육지에서는 산적이 있지 않습니까? 산적. 예. 그 바다니까 이제 해적이라고 해적. 그러는 거죠. 똑같은 부류라고 봐야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15세기, 16세기 대항해 시대가 열리잖아요. 네. 그러면 저기 남미에서 엄청난 금은 보화가 배에 실려서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들어와. 그게 이제 그 유럽의 해적이라고 봐야죠. 그것도 해적이죠. 예. 페루 입장에서 봤으면 해적이죠. 해적이잖아요. 그래 국가가 운영해도 해적이야. 그놈들 그렇죠. 입장에서. 그렇죠. 그 당시는 뭐 그리고 그 해적이 뺏어온 그 금은보화를 중간에 강탈한 놈도 해적이야. 해적이죠. 그 영국이 또 그걸 잘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래. 예, 영국이 그 중간에서 인터셉트하고 네. 그다음 스페인도 이제 그 바다를 장악하면서 그 지나가는 그런 뭐 밀무역선이라든가 무역선이 있으면 강탈하는 거. 그게 뭐 바다의 역사라고 봐야죠. 예, 남미에서 특별히 그 많은 자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그냥 금은 보화로다가 장식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많은 자원이 들어오니까 그 시대에 거기서 탁 숨어 있다가 가는 배를 습격해가지고 다시 또 뺏어가는 놈들. 이야, 그 쾌감이 있겠어? 뭐 쾌감도 있지만 그 또 바다라는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봐요. 희생하죠. 예, 네, 희생이 그 자연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뭐 산이라는 자연은 그냥 좀 이렇게 사람이 극복하기가 좋잖아요. 예. 도망갈 근데 구석이라도 있죠. 바다라는 데에서는 또 좀 다르죠. 예. 파도가 너무 세고 그러면 또 옛날에는 또 선박 자체가 나무 선박이고 하는 게 약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또 운명을 달리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만 뭐 동화에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역사에 등장하는 건 줄 알았는데 21세기에도 해적이 있다며요. 그렇죠. 지금도 뭐 계속 활동하고 있고 또 그걸 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해군에서 이제 청해부대라는 걸 또 만들었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이제 활동이 많은 것은 그 소말리아. 우리나라도 이미 소문 나 있는 그 네. 소말리아 해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좀 최근에는 또 뭐 아프리카 쪽으로 또 이동이 돼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가까운 지역을 봐서는 그 싱가포르라든가 필리핀 이런 섬이 많은 지역, 그렇구나. 그런 데는 해적들이 아직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는 주로 뭔가 자원이 움직이는 통로를 지키다 그걸 빼앗는 놈들이구만. 그렇죠. 아니 그 넓은 바다에 예. 어디서 배가 올 줄 알고 그 넓은 바다를 지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 통과하는 길목,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뭐 배를 탈취하거나 사람에게 어떤 위협을 줘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강탈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지금의 해적이라고 봐야죠. 과거부터 해왔던 게 해적의 역사라고 봐야죠. 그 배 타고 해적과 함께 여행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런 거 쉽지 않아요. 아, 근데 제가 소말리아라는 국가를 우리나라 아마 국민들이 대부분 기억하기를 해적 때문에 기억할 거예요. 우리나라 네. 그 많은 인지를 잡고 있고 그런 적이 많잖아요. 언론에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근데 보니까 소말리아가 굉장히 나라가 빈곤하고 정부가 불안정하니까 이게 해적 노릇으로 자기네가 그 이득을 취하니까 그 많은 국민들이 아마 해적질이라 그러죠. 그런 걸 하나 봐요. 그게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그때 잡혀서 고초를 치른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해적 그러면 네. 영화에 나오듯이 뭐 캐리비안 베이라든가 뭐 네, 멋있잖아요. 그건 멋있잖아요. 그래도 큰 거 타고 다니면서 하는데 소말리아 해적은 큰 배가 아닙니다. 거기 가면 우리로 따지면 그 한 보트, 예. 보트라고 보는 한 10명 정도가 목선 같은 거. 네, 목성 같은 데다가 사람 한 네. 10명이 타가지고 거기서 딱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좀 챙기고 그다음 며칠 분에 식량만 좀 챙겨가지고 바다를 헤매다가 그 지나가는 상선이라든가 이런 데 를 올라타가지고 습격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건 목숨을 걸고 하는 일들이죠. 그놈들 한번 들이받치면 그냥 지들이 죽는 건데. 바로 죽죠. 네. 그런데도 이 친구들은 그것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이득을 보니까 그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몸값 네. 받아내는. 몸값 받아내고 그다음에 배값도 받아내고 하니까 완전히 생계형이에요. 생계형 진정한 그 생계형의 어떤 그런 그 도적질이고 그다음에 뭐 소말리아 같은 데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나라 국민들한테는 그 나라 국민이 아니죠. 그 이제 해안가에 그 거주하는 그런 어떤 집단들 그다음에 어떤 뭐 부족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큰 생계 수단이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여건도 있었고 그 소말리아에 나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소말리아가 이제 그 정부가 사라지고 거의 무정부 상태에 예, 예. 들어가면서 예. 영해를 경계하고 뭐 환경 감시하고 하던 놈들이 갑자기 돌변을 한 거예요. 이게 해적 그렇죠. 활동. 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네. 진짜 목숨. 근데 그거는 뭐 꼭 소말리아 국민들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들도 어떤 코너에 몰리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그걸로 움직이게 된 그런 어떤 방향이 전환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약간 소말리아를 그때 가게 되면서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보고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더라고. 그 여러 나라들이 와서 그 소말리아의 어떤 자원을 고갈시키고 그다음에 해안에 대한 그런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이 살 수 없게끔 되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자구책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자체 경비단, 뭐 자경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바다를 지키겠다고 시작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일단 배고픈데 어떡할 거야?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훈방 조치했죠. 잡아가지고 훈방 조치하고 이렇게 했겠죠. 뭐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훈방 조치하는데 이제 말을 또 잘 안 듣고 하니 뭔가 좀 협박도 가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힘을 좀 쓰다가 보니 이제 그쪽하고 계속 충돌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납치를 해버리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죠. 이제. 보상금 받고. 예, 뭐 인질도 보상금도 받고 협상금. 그다음 배도 상선도 큰 거 하나 갖다 놓으니까 또 상선 가격도 받고 하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처음에 한두 번 했다가 진짜 남들이 보면 이 상선에서 아마 이 힘이 약한 소말리아 이 국민을 잡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이게 몇 명의 해적이 그 큰 상선에 그 많은 인원을 잡고 있는 거니 그 사람들을 뭐 구출해라 너희 나라에서 우리가 잡고 있으니까 하면은 그 협상금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하나 납치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점점 또 커지는 거지. 또 구조적으로 또 누군가가 또 옆에 이걸 부채질하는 부분들이 또 생기잖아요. 이 있겠죠. 돈이 예. 되는 사업이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에서 이제 브로커 역할도 해주면서 협상을 주관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납치해 놓으면 우리가 협상해서 돈 받아줄게 하는 그런 협상도 되고 그다음에 소말리아 내에서도 이제 무정부 상태니까 현재가 그쪽 지역의 어떤 그 유력한 그 힘을 가진 어떤 그 군부라든가 아니면 어떤 무장 집단들이 이제 사람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해적 그 업무를 시켜가지고 그를 납치해 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브로커를 통해서 또 실제 선주하고 이 협상을 해가지고 이 돈을 받고 주고 하는 이게 되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화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막 소말리아에서는 그게 국민에게는 해적이 하나의 뭐 직업 마냥 그렇게 네, 아주 그 엘리트 네. 집단들이 하는 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대요. 신랑감으로 뭐 거의 뭐 베스트 5 안에 들지 않겠습니까? 부인들은 그런가 보죠. 나만 위험하지 않으면 돼. 돈만 많이 벌어오면 나만 위험하지 않으면 되는 건가 봐요. 아니 이 험한 세상에서 되게 뭐 삶의 원리가 비슷하잖아요. 많이는 많이에 대한 투쟁. 근데 국가 시스템이 잘 작동돼 가지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느슨해지니까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아야 되고 맞습니다. 남을 지배해야 되고 이런. 이 원리가 옛날에 그 해전들이 많은 시기에는 사략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략선. 그렇죠. 예. 그 국가가 해적들을 용병으로 사. 그럼 그놈들이 해전을 대리를 해줘. 근데 전쟁이 끝났어. 그놈들 어디로 가요? 하여튼 여전히 바다에 남아서 해적이 되는 거예요. 아유. 결국은 뭐 이게 돌고 돌아 이놈들. 아.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그 슬록의 그 해상 교통로에 네. 아주 중요한 곳이 아프리카의 뿔, 이쪽 네. 인도양 쪽, 소말리아. 이쪽에 이제 이동이 많으니까 이제 거기를 딱 노리고 있다가 조금 이거 취약하다 싶은 놈들 이제 공격해가지고 총이 있죠 그놈들이 그 무장은 다 돼 있죠. 무장했겠지. 네, 무장이 처음에는 그냥 뭐 자경단 정도 할 때는 그렇게 무장을 뭐 총을 제대로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건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차츰 이게 이제 사업화되고 이제 발전되면서 이제 상대편을 제압하기 제일 좋은 게 결국에는 총이라든가 어떤 무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선박, 우리 목선 거기에 이제 바닥에다가 총을 숨겨가지고 있다가 상선에 접근하면서 이제 그 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이제 상선에 올라타는 거죠. 이제.